안녕하십니까, 호화자입니다. 오늘은 전국구 행정사를 하고 계시는 전직 공무원을 모시고 우리 오늘 행정사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34년을 경찰에서 재직하다가 19년도에 퇴직하고 지금 행정사를 하고 있는 김태환입니다. 대표님 지금 행정사를 하시게 된 게 얼마나 될까요? 저는 실제로 한 2년 정도 배우고 지금 제 개인 사업을 낸 지는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네네. 그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은 저기 종로에 조계사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직접 행정사 사무실을 거기다가 두고 이렇게 행정사를 하시는 건가요? 네, 행정사 사무실을 처음에는 그 오피스텔을 조그만 데 얻어서 이래 있다가 지금 법인 쪽으로 해서 행정사들끼리 모여서 법인을 한번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네. 뭐 행정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이래 공직 생활을 이제 끝낼 때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퇴직해서 연금을 받고 그냥 집에서 그냥 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그 개인, 제가 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중개사도 좀 고려도 해보고, 그리고 다른 이 친구들 따라서 사업 투자할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하다가 제가 해온 분야가 이쪽에 경찰의 이런 분야하고 행정사 이쪽 분야하고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 행정사 분야 중에서 저 대표님께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예요?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는 제가 이 경찰 재직 시에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 또는 여성 청소년 수사팀 팀장 뭐 그쪽 분야에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특히 학생들의 학교 문제, 학생 폭력, 학교 폭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도 제가 뭐 잘 알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청소년한테 뭐 주류를 팔았다든지 뭐 담배를 팔았다든지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또 해결하다 보니까 또 업소 영업 정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연관이 돼서 그쪽 분야는 상당히 제가 작업하는 분야입니다. 네. 공무원을 퇴직하고 행정사를 창업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행정사는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행정사 자격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행정사 자격이 나온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행정사 자격이 나오는 걸 아시면서도 그 자격증을 활용할 줄 모르고 그냥 장롱 속에 넣어두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중에 보면은 좀 몇몇 분들은 지금 저하고 같이 일하시려고 하는 분도 이제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해서 이제 행정사로 이제 한번 해보겠다 해서 같이 이제 나온 지 며칠 안 된 분들인데 좀 그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의 비율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적고 끝까지 사무실을 내시는 분은 뭐 더 적고 그런데 뭐 비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직 적은 편이죠.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공무원 퇴직한 이후에 행정사를 창업하는 분들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일단 이 공직에 오랫동안 있으면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뭔가 내가 자립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심리가 많이 퇴직하면서 좀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공무원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공무원 마인드가 사실은 이 공무원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뭘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공직에 있을 때는 내가 내 일이 아니고 그냥 적당히 해도 이렇게 월급이 나오고 하는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보냈기 때문에 나와서 내가 무언가를 내 사업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첫 번째 걸림돌이 아마 자기의 의지일 겁니다. 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지. 두 번째는 나이인데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할 나이 정도 되면은 벌써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좀 나이가 좀 들었지 않나 하는 본인 스스로의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좀 공직을 좀 퇴직하고 나온 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행정사 이렇게 딱 창업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어려웠던 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네. 저는 제가 또 워낙 제 성격이 뭘 한번 해보자 이러면은 일을 저질러 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하는 거죠. 그냥 그래가지고 사실 그리고 행정사라는 게 공인중개사에 창업하는 것과는 좀 틀려요. 이게 자본이 별로 안 들어가요. 행정사는 자본이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집에 그 사업장 신고를 해도 되고 또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를 한다면은 친구 거기에 사무실에 동의서를 얻어서 거기서 낼 수도 있는 거고 내놓고 안 가고 다른 데서 작업을 해도 되는 거고 공인중개사는 조건이 있잖아요. 어딘 가건물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뭘 수수료라든지 거기에 또 붙여놔야 될 게 한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행정사는 없고 그냥 아무 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행정사는 사무실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관계없고 이제 처음에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 사무실에 가서 한 1년 정도 고생한다 생각하고 배우는 거죠, 일을. 거기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무보수로. 안 그러면은 배우는 사람이 돈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내가 한 달에 한 20만 원, 30만 원씩 내고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나와도 되겠느냐. 그래서 나와서 한 1년 정도 배우고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 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원래 배우면 돈을 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를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면 이게 크게 수입이 안 된다. 이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안 차리는 것 같은데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좀 시장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게 행정사가 제가 보기에는 길거리에 이렇게 도심의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과거에는 행정사 연합 합동사무실 이런 게 안 보였는데 지금은 가끔씩 그런 게 합동사무소가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돼서 이걸 차리겠다. 이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남들이 다 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봤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제가 볼 때는 행정사 업무라는 것은 좀 변호사 업무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제 대개 모든 어떤 법률 관계, 소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갖다가 나가면서 법원에 임장도 하고 하면서 수입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변호사는. 그런데
행정사는 법원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는 그야말로 행정기관의 행정 업무, 행정기관의 행정 업무라든지 이런 게 좀 사람들이 모를 때 그 업무에 부합되는 예를 들어서 출입국 관리다 할 때는 출입국 관리를 뭐 내국인들은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더 모르고 그럴 때는 그 업무를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외국인의 어떤 출입국 비자 업무를 갖다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행정기관이 이 뭔가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처분을 내릴 때 그 처분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좀 이거 너무 내 잘못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이 과한 처분을 받았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본인이 직접 이 법적인 지식이 미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좀 뭐 상황 정리가 안 될 때 그때 행정사가 그 상황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법적인 어떤 판례나 이런 부분까지 찾아서 서면으로 이제 변호사처럼 대리는 못해요, 이것은. 본인이 행정사가 작성을 해주면은 그 본인이 직접 이제 행정기관에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그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행정사는 존재하게 돼 있어요. 네. 네. 이 얘기 나온 김에 행정사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미국에 또는 독일에 취직하기 위해서 불법 이민을 간 사람이 많아요. 그 불법 이민을 도와준 사람들이 행정사들이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취직이라든지 또는 뭐 전문 직종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뭐 유학이라든지 이 거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비자가 많이 이제 외국인들에게 발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앞으로 비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가 아주 세분화되어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회가 이제 아주 세분화되어 가기 때문에 뭐 저희 경찰 업무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는 그냥 지금은 생활안전과 뭐 이렇고 그렇지만 과거에는 지금 현재 여성 청소년과의 업무를 방범계 청소년 담당 한 사람이 했거든요. 그게 지금 이렇게 많은 세분화된 분야로 지금 나와가지고 행정사 업무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가가 이제 전문가로서 해야 그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분화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저는 뭐 비전이 앞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대표님 행정사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글쎄 뭐 행정사를 본인이 만약에 본인이 그 사무실을 낸다면은 개인 사무실을 낸다면은 뭐 거기에 들어가는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라든지 경비라든지 뭐 그런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무실을 얻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합동을 한다든지 뭐 자기 개인 집에 그걸 있는 데를 활용한다든지 뭐 그러면 창업 비용에 대해서는 창업하는 어떤 그런 방향에 따라서 많이 틀릴 겁니다. 일괄적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고. 대표님은 아까 합동으로 뭐 법인으로 이렇게 지금 행정사를 하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아까 앞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개인이 행정사를 자기 분야를 살려서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폭력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행정심판 부분에 있어서도 뭐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든지 그래서 영업정지를 많이 받았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소청도 좀 공무원 소청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주 해가지고 내가 많이 그 정지를 먹었다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출입국 비자 관련의 전문가인 부분이 또 들어오고 또 정말 소청에 정말 전문가가 또 들어오고 뭐 그리고 토지보상 토지보상 관계에 있어서 재개발 때 수용을 하는 부분에 수용비에 대한 그런 국가에서 보상금이 적게 나왔다 이럴 때 더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가의 역할을 행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들어오고 예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법인화 시키는 거죠. 법인화. 그래서 행정사 3명이 모이면 행정사법에 법인으로 할 수가 있어요. 행정사로 등록된 3명이 모이면 법인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법무법인처럼 법무법인처럼 이렇게 한번 개인이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의뢰 건수가 좀 각자에 해당되지 않는 의뢰 건수는 서로 이렇게 배분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생기고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를 좀 창업하시고 싶은 분들이 뭘 이렇게 좀 차곡차곡 준비를 미리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 행정사가 다 알고 있는 분야예요. 사실은 제가 좀 창업하시려고 하는 부분 그분들에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겁을 낼 필요가 없다. 본인이 지금까지 이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다 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걸 그때는 공직이라는 걸 내가 자율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이제 그 포인트가 있다면은 지금은 내가 했던 부분을 내가 자율적으로 내 걸로 만들어서 이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한번 그 반대의 입장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건데요.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이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걸 나와서 조금 실무 교육을 좀 받고 실습을 좀 하다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생각이 들 때까지 하여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그 생각이 들 때까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인데요. 행정사 한 달에 얼마 정도 벌 수 있나 이거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궁금하죠. 저도 궁금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행정사든 무슨 직업이든 사람들은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택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상에 쉽게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주변에서 행정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 이래 보면은 참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행정사 사무실을 내놓고 겨우 한 달에 한두 건씩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달에 그래도 한 5건이나 6건부터 10건 이상을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뭐 그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꼭 수익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정도도 못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익에 내가 얼마 정도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수익 창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워야죠. 그렇게 하면은 배우다 보면은 본인도 나중에 보면은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행정사가 될 거예요. 저는 뭐 감히 그거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를 번다고는 잘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딱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 정도 수익 되겠구나 하고 이제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넌지시 물어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개인 사업자 하는 사람들이요, 한 달 수익이 얼마냐 이래 물어보면 대답 잘 안 해요. 그냥 겨우 그냥 유지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300-400 정도 벌구나. 아유, 요즘 뭐 좀 괜찮아요. 이러면 뭐 한 돈 1,000만 원 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 수익에 대해서 밝히질 않죠. 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